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국 파동을 위해서 성산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산혈. 위요, 있습니다. 성산혈. 왜 이 성산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냐면, 족저근막염 들어보셨죠? 저번에 우리가 무지예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무지예방증을 강의하니까 무지예방증 치료하는데 좋은 혈자리 해가지고 성산혈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혈자리 강의를 해드리니까 저 사람이 경혈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는 사실 혈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혈자리를 이유나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알고 쓰시면은 아마 더 좋은, 더 재밌는 이야기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성산혈에 대해서 여기 뭐 한의학 대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장산, 장의 문장이에요. 장산. 육주 뭐예요? 고기네, 그죠? 고기에 주된 거. 복. 배는 고기 배나 불고, 족탭, 양방광경. 이런 거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항상 혈자리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 있죠. 양방광경, 족탭, 양방광경. 이런 말은 잘 안 좋아합니다. 혈자리는요. 오금의 가로간 금에서 대퇴 이두근과 대퇴 이두근 있죠? 그 다음에 반근양근 사이의 중간점을 위중혈이라고 그래서 팔치 내려간 비장근과 내측복과 외측복을 합하여 종골근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발목으로 쭉 폈을 때 우묵하게 들어가는 곳이다. 이게 이제 성산혈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성산혈은 자 봅시다. 자골신경통. 자 뭐뭐 고치나 봅시다. 치질, 장출혈, 비출혈, 광란. 토사광란할 때 광란이에요. 토사 앞으로 쌍을 토. 광란. 비장근 경련. 하지만 뭐요? 하지마비. 다리가 마비될 때 쓴대요. 하지마비. 각기병. 그 다음에 종골. 이 아픈 증상에 대해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자골신경통도 있고 치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족저근막염에는 이야기가 없죠, 그죠? 그 이유는 훗날에 써보니까 또 족저근막염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뭐가 없어요? 족저근막염 문제이고 많이 없는 게 많아요. 우리 무지외반증 할 적에도 그 한의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무지외반증 치료할 때 뭐를 쓰라고요? 성산혈을 쓰라고 해놨는데 여기 없네, 그죠? 무지외반증이. 왜 그러면 여기 없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지외반증은요, 최근에 사람들이 발가락이 틀어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무지외반증은요,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은 무지외반증으로 고통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좀 많아야 오거든. 젊은 사람은 안 오거든. 젊은 사람, 좋은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야 오느냐, 나이가 7, 80대면 거의 다 와요. 90대면 더 많이 오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50대, 60대에 와요. 60대 이후로 다 오래 못 사시니까 돌아가시고, 무지외반증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나 위장이나 아랫배, 장이나 이런 데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무지외반증 하면서 설명했죠. 어때요? 여성 생식기의 문제도 있고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 병명은 어때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병명은 어때요? 돌아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약이 좋고 수술이 하는 방법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예전에는 수술 능력도 없고 약도 좋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명 연장을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의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170대가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따지니까 여기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상일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성상일은요, 보면요, 어디 있느냐, 위치가. 여기, 종아리 근육 아시죠? 종아리 근육과 이렇게 크게 근육 두 개가 있는데, 예, 여기 중간쯤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 보면은 2분의 1과 2분의 1 자리라고 적혀 있죠? 예, 그리면은 2분의 1, 2분의 1 자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성상일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2분의 1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 근육이 올라붙은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 처진 사람은 이만큼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치를, 이 혈자리도요, 위치를요, 저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식으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식으로 중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혈자리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배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위에 가슴이 크죠? 그죠? 여자는 위에 가슴이 작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게 꼬리가 날씬해가지고 막 개미리 같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배꼽이 막 엄청 커가지고 가슴 볼록 이 배가 볼록 솟아나는 거 있죠. 여러 모양이 다르듯이 여기에 다리에 이 종아리 근육이 생긴 모양이 똑같이 않아요. 일률적으로.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왜 그리냐면 요 종아리 그림이 저희가 만든 파동을 이해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 종아리 근육이 있는 자리가 뭐가 있느냐면 위장이 있어요. 위장. 뭐가 있다고요? 위장.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 위장이 있는 자리가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여기가 똑같은 그림이니까요. 이렇게 올라붙어서 사는 거죠. 올라붙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여기 근육이 쭉 당기는 거예요. 요 근육끼리하고 요 근육끼리 어느 게 길어요? 이게 짧고 이게 길죠? 기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그럼 여기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지가지고 땡겨져서 쪼그라드는 사람이 벌어져요. 땡겨져서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성산이 억수 간단하게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땡겨지니까 일로 들어가는 신경들이 여기 가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요. 신경들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발바닥으로 힘들어져요. 여기서 붙잡혔어. 어디서? 여기서 붙잡혔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강의할 때 안 해준 이야기인데, 우리 지도자 교육 때 배우는 건데, 교육생들 교육 때 배우는 건데, 수도꼭지 논리가 있어요. 수도꼭지. 수도꼭지 논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수 있죠, 호수. 호수가 딱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호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꼭 밟혀요. 이거 봐봐. 밟았어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호수물이 가다가 밟혔으니까 돼요. 물이 가기가 여기 두 개 오다가 여기 한 개밖에 안 가요. 맞아요? 다시 두 개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건 요렇게 돌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요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하기 때문에 물이 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이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이 덜덜덜덜 떨지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치료를 받다 보면 다리가 저리다는 현상 알죠? 다리 저림. 아세요? 예.
다리가 저림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다리 저림 현상 아세요? 예. 이 다리 저림 현상이 일어나요. 다리 저림 현상. 어디서? 여기 눌러지면은 여기 중간에 눌러지잖아요. 이게 신경이 신경. 뭐라고요? 이 신경인데 신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누르시면 이런 현상이 나요. 이게 뭐가 눌렸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근육이 눌린 거예요. 근육이 꽉 눌려가지고 또는 뭐 뼈가 눌렸다는데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증상이 어때요? 허리에서 나온 척추관 디스크가 어제 지나가는 큰 신경을 눌려서 허리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다리 저림이나 다리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TV에서 많이 봐서 할 때, 그죠? 그럼 여기에 눌리고 있는 뼈를 제거해 주든지 또는 여기 눌리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주든지 또는 눌리고 있는 근육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근육이 눌리고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요통이라고도 표현해요. 잘 안다. 왜 아픈지 모르겠어. 환자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신경이 눌려진 걸 찾으려니까 잘 안 찾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누르지 않고 살짝만 눌리더라도 큰 신경이 눌리지면 마지막에 아픈 현상, 저림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다시 치워볼게요. 일단은 잘 지우죠. 제가 좀 그림 지우는 좀 한가닥 하죠. 자,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붙어 생각합시다. 그림 비슷한? 다시. 자, 정상이 이렇다 생각합시다. 근데 이렇게 자, 어때요? 좀 작죠? 근육이 탁 올라붙어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어때요? 힘들게 내려가고 이거는 좀 널널하게 내려가겠죠? 어떤 것이 힘들겠어요?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 내려가는 신경하고 이 신경 있죠? 여기 노란게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내려가는 신경하고 어느 신경이 힘들겠어요? 힘들어. 오른쪽. 오른쪽이 훨씬 힘들겠죠, 그죠? 이 오른쪽의 신경이 여기서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상 신경은 압박이 없어요. 근데 정상이 정상. 이게 어때요? 통증이 있는 신경. 그럼 이 통증이 어디 오느냐? 여기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어디? 이 통증이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말탄 부위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허리 디스크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저림 현상. 저림만 있는 게 아니죠. 허리 디스크 때. 발이 시리다, 발목이 차다, 발등이 시리다, 다리가,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다. 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정상이니까 이렇게 눌리죠, 안 눌리죠? 이렇게. 안 눌리시죠, 그죠? 이렇게 눌리시겠어요? 왜 근육이 느슨하게 되시니까 안 눌리시잖아요, 그죠? 이거 눌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지는 데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그게 올라가면서 눌리시는 이 자리가 성산혈자리예요. 중앙쪽.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사사살 만져주면 어때요? 사사살 만지면 어때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뭉쳐져 있는 근육을 동그랗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 압박이 줄어들어서 다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질 적에 발목이 아프거든, 발등이 아프거든, 발목과 발등을 만지는 게 아니고 어디를 만져야 된다고? 어디를 만져야 된다고? 성산혈이나 이런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아가지고 살살살 풀어주면 발목과 다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산이라는 혈은 또 중요한 혈자리에 성산혈이 보통의 파동을 내서 어디 아까 이야기하냐고 얘기했어요. 지금 위장이 됐죠. 그래서 위장은요 위만 있는 게 아니라 위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위장 뒤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췌장이에요. 췌장. 바로 뒤에 췌장이 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는 심장이 있어요. 자, 췌장, 심장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위장하고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여러분 아는 간이 있어요.
간 옆에 또 위장 바로 뒤에 옆에다 뭐가 있냐면 비장이 있어요. 이놈들이요. 하나, 비장, 둘, 간, 셋, 네 개의 장기가 위장과 함께 같이 가는 신경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같은 신경절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신경계가 소통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장을 안정을 시킬 수도 있고 심장을 요것들이 요 간이랑 심장이랑 요 부분들이 편안해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심장도 안정을 가져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있는 자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여러분 밥을 먹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위에서 음식물이 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가 긴장을 해서 그렇거든요. 또는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싶지 않다. 조금만 먹어도 힘들다는 사람들. 또는 나는 밥을 보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편안해진다. 이런 사람들도 여기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 속이 편안해져 갑자기. 자, 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허리를 치료하기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 배가 아프면 허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배 아프면 돼요. 우리가 배를 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배가 편해요. 왜? 긴장을 해서 이렇게 당기니까. 편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걸 잘 오므리면 편해지거든요. 그거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파동에서는 여기가 뭔 자리라고요? 예. 뭔 자리라고? 위장자리 됐죠? 예. 위장자리를 해서 어떤 현상이냐냐. 요 위가 여기가 긴장을 하고 있거든. 위가. 똑같은 위에 이게. 위가 긴장하고 있다가 위 긴장이 풀어져요. 풀어지면 돼. 여기가 풀어지니까 허리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광란이라고 들었죠? 광란, 토사광란 이런 질환이 먹고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하는 거예요. 술 힘든 병이거든요. 아파서 막 배가 아파서 대고대고 울어요. 그럴 때 왜 해필이면 팔이 안 하고 다리에 했냐면 다리에 쪽에 하면은 다리 쪽에서 들어올라요. 바로 우리 허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를 동시에 치료할 때는 다리 쪽으로 성사회를 잡으면 참 편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편해지냐면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좋아져. 편안하게. 다 낫는 건 아니고 순식간에 편해지니까 어때요? 척추 근막염도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자리에서는 이게 위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위로 인해서 오는 좌골신경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그리시니까 생각해보세요. 수그리면 어때요? 허리 모양이 바르지 않죠? 바르지 않아서 압박에 의해서 온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성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계속 쪼글쪼글 이렇게 주물러 주시도 또는 마사지를 해주셔도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어디가 편해질까? 여기가 위장을 치료하기 때문에 파동원에서 여기가 돼요? 이 자리가 심장이에요. 심장. 여기를 진료하면은 여기를 봐주면 심장이에요. 이 심장은요 편해진 걸 바로 느껴요. 사람들 살면서 심장은 여기 있지만은 여기를 치료해주면은 심장이 일을 할 적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주는 데가 있어요. 심장은 어디든지 일을 많이 하는 곳에 에너지를 줘요. 심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 몸이. 자, 하루에 음식을 자주 먹죠. 서너 번 먹는데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요. 그래서 심장이 많이 뛰기 때문에 힘들어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네,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라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위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식곤증이 오는 사람들도 여기를 만지면 식곤증이 줄어들어요. 다음, 여러분 잘 아는 수면 부족,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도 여기를 만져주면 잠을 잘 자요. 왜? 위장을 편안하게 해서 심장을 일을 덜 시키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 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끼 먹으면서도 이렇게 밥그릇 반 공기만 먹고 또는 뭐 한 숟가락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게 어디가 성산일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아가지고 살살 만져주거나 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위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자리를 치료해야 돼요. 왜?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갑자기 조절을 엉망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먹고 있던 식사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작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는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위가 억수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뭐 견과류가 좋다고 막 견과류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와가지고 막 견과류가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견과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많이 드시고 나면 위가 억수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위만 엄청 부담이 오는데 위가 아프다 말을 잘 안 해요. 피가 터져야 아프다 하지 피가 질질 새는 가지고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위궤양, 만성 위궤양 이런 환자들 봤죠? 그 사람들 아이고 배야 하면서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속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 배가 아프다고 떠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만성 위염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요? 심장이 힘들어져요. 제가 암 치료에 대해서 강의한 적 있죠. 그때도 어떤 이야기 했어요? 암 절대 치료 잘 하려면 어디를 다시는 암이 안 생기고 싶거든.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 위장이 튼튼해야 된다. 왜? 위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올라가는 길, 요 위에 심장 바로 옆에 앞에 붙어 있어요. 바로 흉성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어릴 때 흉성이라는 기관은 면역세포를 분화시키는 기관인데 지금은 면역세포를 분화시키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아지려면 이 자리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앞에 가슴이 새 가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뚫리기도 좋은데 여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심장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 가슴 쪽에서 튀어나오는 자리를 여기를 계속 치료를 해주면 여기가 튀어나왔던 게 점점 펴져요. 사실은 안 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식도가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 많이 나는 분들도 내가 위가 안 좋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아도 입냄새 나는데 맞아요. 간이 안 좋아도 입냄새 나는데 그 이유도 바로 간 때문에 위가 활동이 떨어져서 그래요. 위에서 음식물이 나갈 적에 간에 너무 쓸개즙이 담즙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위장의 음식이 잘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왜? 위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싹 내려가야 되는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의 음식이 항상 있으니까 덤덤해가지고 위가 나빠져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 성상회를 치료하는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쉽죠? 네.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해가지고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어때요? 네, 좋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성상이 간단해요. 이 글자 자체가 좀 특별하진 않아요. 성자가. 이게 물수에다가 손수를 물하고 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하고 손하고 있는 건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산은 매사자잖아요. 높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 크게 높은 데는 아니에요. 높은 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올짜기 같은 데잖아요. 그죠? 올짜기 같은 데인데 우리 몸의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요. 발목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근육인데 이게 잘 보면요. 인체 파동을 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인체 파동에서 폐거든요. 폐. 가슴이 있거든요. 우리 가슴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배는 날씬해야 되죠. 이거 날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체 파동, 전부 파동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상회의 의미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힘드시거든. 자기 전에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몹시 아플 거예요. 몹시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문제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 팔자걸음을 걸으신 분들은 여기가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팔자걸음 만든다죠, 그죠? 이렇게 팔자걸음 만든다는데 그 팔자걸음을 걸으면 여기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를 그리신 분들은 팔자를 꽂힐 적에 또 꼭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은 팔자가 바로 일자가 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팔자가 많이 되어 있는 다리 쪽이 더 아프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재밌었어요? 간단한데도 뭐 이렇게 잠시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짧은 시간에도 좋은 거 보면 아주 좋은 강의를 하는 게 있고 좋은 강의일수록 편하기 때문에 편할수록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뭘 해드릴까요? 다음 이 시간은요 제가요 부부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부부생활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19금을 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19금들을 준비해서 하시고 올 때는 애기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 이제 제가 재미있게 또 이 강의를 다음에는 부부 강의니까 19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